자,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회사 등록에 자, 우성상사 회기는 당연히 맞을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간이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밑에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고요. 맞는다면 확인 전화는 아닌 거고요. 자, 대표자 이름은 손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손우성. 네,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소는 다 맞는 것 같고요.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문구 및 자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엄연월일도 다 맞고, 홍성세무사 세무서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형,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그리고 업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건 무조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현금 틀렸네요. 4,300.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없네요. 그러면 109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무조건 다음 번호. 외상매출금의 다음 번호. 그래서 대손충당금 4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받으러음 8천에 80, 1억원, 6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만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차 차익이 없어졌다라는 거 눈에 보이셨나요? 네, 빨강 색깔.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거기까지 풀어주시면 아마 거의 다 맞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현금서부터 우리 현금, 대손충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수정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은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카드네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클릭해 주시고 998111 그래서 카드사는 나라카드, 그 다음에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카드 번호는 1000-3000-3000-4000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일단 사업용이고요. 마이너스 표기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숫자대로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시험이니까 있는 그대로 표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볼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시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외상매출금 들어가시면 유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런치가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상사 1,000만원 맞고, 네. 자, 그 다음은 외상매입금, 다운 유통은 3,900 있는데 우리 순임상사 2,000만원이 누락됐네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장닫고 일반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7월 09일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우리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나가요? 당좌예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8월 1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08월 01일 날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어요. 사무실의 관리비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먼저 쓸게요. 보통예금 30만원이 일단 나갔고요. 차변에 사무실의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관리비. 건물 관리비. 네, 이렇게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암기를 조금 하셔야지 될까요? 그래서 계정 과목 자체가 사무실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설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 관리비라고 암기를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4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날은
본사의 주민세 사업소분 62,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잘 모르니까 일단 대변에 현금을 62,500원을 써볼까요? 그렇게 하시고 차변에 가서 사업소분 주민세. 이게 뭐냐면 회사에 주민세가 고지서가 항상 날라와요. 그래서 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62,500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날 회사 대표 손우성 씨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일단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2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명함을 인쇄했으니까 우리 뭐라 해요? 도서 인쇄비. 우리는 무조건 800번대만 사용하는 거죠. 네, 회계이급은 무조건 800번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월 18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단기 운용 목적으로 우리의 발행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별도의 수수료 13만원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건 별표 쳐두시고요. 무조건 단기매매증권은 외워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취득했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이 들어오겠죠. 단기매매증권 1000주를 주당 6,000원씩에 취득했으니까 600만원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 모든 자산 구입할 때 재비용 및 수수료 원가에 포함하는 건데 단기매매 증권만 수수료를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는 건데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984번 수수료 비용이 13만원이 발생하였고 대변에 모두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만 수수료를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3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3일날 수원문구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7월 25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면서 아래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니까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고 7월 25일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3일 오늘 상품을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일단 생기게 됩니다. 500만원만큼. 그리고 차변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거래명세표 제일 밑에 보면 입금 50만원은 계약금으로 7월 25일 공급대가의 10%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7월 25일 날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7월 25일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07월 25일 날 가보면 차변에 현금 들어와 있고 대변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09월 3일 날 가보시면 우리는 차변에 선수금이 수원문구 5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또 얘도 수원문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별표 쳐두시고 회계 2급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푸시다가 중간에 날짜를 만나면 이렇게 7월 25일 날짜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계정 과목이 뭐라고 처리되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8일 날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본사 영업부 사무실 건물에 유리창을 교체하고 수리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유리창의 교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차변에 수선비 800번대에 수선비 15만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대변에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어디 카드사예요? 현대카드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11월 24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24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여 서대문구청에 현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00만원이 나가겠죠? 차변에 가서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큰 5번 오류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세금과 원가라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취득세 13만원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대요. 취득세는 무조건 원가에 포함. 다시 바꾸면 무엇을 샀죠?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21일. 11월 21일 날. 적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10만원은 매출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당사 영업부 직원,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복리후생비로 변경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첫 번째, 송우상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단기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미수액 6만원을 계상하였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이론 정리하면서 미수 나왔는데 미수는 무조건 차변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6만원 절대 변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 그랬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결산일 현재 기말 가지급금 계정 잔액 15만원은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뭔가에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시산표에 가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 날로 들어가 보시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잔액이 무슨 변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차변에 잔액이 있죠. 그럼 무조건 결산일 날 어디로? 반대쪽으로. 무조건. 뭐가 확인되고 판명되고 이렇게 나오면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가지급금 15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 가지급금은 뭐라 그랬어요?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어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누구예요? 홍상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 마이너스 통장인 행복은행의 보통예금 기말잔액이 마이너스 90만원이다. 기말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되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요건 조금 별표 쳐두시고 요즘 전산회계 1급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고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우리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은행에서 그 통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얼마까지 더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대신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돈은 다시 갚아야 되겠죠. 결론은 차입금이 되게 됩니다. 결국 기말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되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90만원을 넣어야 돼요. 넣어야지만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9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만큼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행이라고 거래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분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 무조건 분계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기말상품 재고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랬으니까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고 처음에 이렇게 매출원가 대체분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얘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냥 확인을 회계 2급에서는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산자료 입력이 나오고요. 문제상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이 700이라 그랬으니까 기말상품재고액에 700만원 입력해 주시고 그냥 바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입니다. 확인.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떠 있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조회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분기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현금으로 지급한 그러면 무조건 어디 간다? 일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일개표에 가셔서 4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4월부터 아니면 월계표에서 04, 06 이렇게 치셔도 동일한 답이 나올 거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에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나오면 무조건 1월계표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에 1월부터 6월까지의 계정 과목 이름은 811번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럼 복리후생비 1월부터 6월까지의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 그럼 가장 큰 금액은 180만 원이고요. 가장 작은 금액은 30만 원이네요. 맞죠? 그러면 제일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빼주시면 15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 인천상 거래처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6월 말 현재 6월 30일, 06월 30일 계정 과목은 선급금이라 했어요. 그래서 선급금 거래처는 뭐 인천상사인데 인천상사라고 치셔도 되고 그냥 엔터 치셔도 뭐 인천상사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엔터 치셔도 거래처 여러 개 나와도 거기서 인천상사 찾는 건 어렵지 않으시니까 거래처에서 F2 눌러서 인천 또 뭐 116번 이렇게 인천부터 인천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엔터 그냥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은 5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01회 실무 문제를 모두 풀이해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